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그 냉동식품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급성 신부전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이정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동실 안에 있는 그 냉동식품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도 떨어지고 간의 해독 능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냉동식품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냉동식품은 고혈압 위험을 3배나 높입니다. 만성 신부전 위험은 40%, 심혈관 질환 위험은 무려 45%까지 증가시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냉동식품 4가지와 반드시 알아야 할 냉동식품 선택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냉동실 속 식품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지방간, 심장병, 신장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냉동식품이 더 위험할까요? 나이가 들면 신장과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나트륨 배출 능력도 현저히 약해집니다. 또한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서 특정 성분들이 혈관벽에 쌓이기 쉬워집니다. 젊을 땐 별일 없던 짠 냉동식품도 이제는 과도한 나트륨과 첨가물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던 76세 환자분이 좋아하던 냉동만두 때문에 혈압이 195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또 다른 환자분은 매일 드시던 냉동 볶음밥으로 인해 급성 신부전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65세 이후에는 냉동식품 하나를 고를 때도 훨씬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위험한 냉동식품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동만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이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냉동만두가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냉동만두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속재료를 살펴보세요. 시판 냉동만두 하나에는 MSG, 화학조미료, 그리고 산화된 식물성 기름이 대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고기 국물이 들어간 속재료는 나트륨 함량이 일반 만두의 2배 이상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유명 브랜드 냉동만두 10개에는 나트륨이 무려 1800mg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65세 이후 하루 권장량의 9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한 끼 식사로 하루 나트륨을 거의 다 섭취하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냉동만두를 끓일 때 나오는 국물입니다. 이 국물에는 방부제, 유화제, 그리고 각종 화학 첨가물들이 우러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국물까지 드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냉동만두에 피해 들어간 밀가루도 문제입니다. 장시간 냉동 보관을 위해 첨가된 안정제와 팽창제가 65세 이후 약해진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2세 환자분은 매일 아침 냉동만두 5개씩 드시다가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위 내시경을 해보니 위벽이 심하게 헐었고 위산 과다로 인한 만성 염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냉동만두 속 MSG와 화학 조미료가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한 결과였습니다.
작년 봄 74세 환자분이 냉동만두를 일주일에 4번씩 드시다가 혈압이 갑자기 200까지 치솟았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해 보니 급성 고혈압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위험을 넘겼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냉동만두의 또 다른 문제는 기름입니다. 만두소에 들어간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냉동 과정에서 지방이 산화되고 여기에 방부제까지 더해지면 활성산소가 대량 생성됩니다. 이런 활성산소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노년기에는 이런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냉동 볶음밥입니다. 간편하다고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냉동 볶음밥은 65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음식입니다. 냉동 볶음밥의 가장 큰 문제는 산화된 기름과 가공육입니다. 볶음밥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이 냉동과 해동 과정을 거치면서 산화되고 여기에 가공햄이나 소시지가 들어가면서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추가됩니다. 이런 화합물들은 체내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 물질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한 팩의 냉동 볶음밥은 밥공기 2개 분량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설탕과 옥수수 시럽까지 더해지면 혈당 지수가 무려 85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포도당을 직접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서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이 더욱 위험합니다. 냉동볶음밥 한 팩에는 평균 15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7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사용된 조미료들입니다. 인공감미료, 향미증진제, 색소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면서 간과 신장에 과부하를 줍니다. 제가 진료한 70세 환자분은 점심마다 냉동 볶음밥을 드시다가 당화혈색소가 8.5%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이 5.7% 이하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중성지방도 350까지 올라가서 급성 췌장염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냉동 볶음밥을 끊고 현미밥과 채소 위주 식단으로 바꾼 뒤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졌습니다. 냉동 볶음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고온으로 가열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되고 기름이 재산화되면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물질들이 65세 이후 약해진 간에 축적되면 지방간이나 간경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동 볶음밥에 들어간 달걀도 문제입니다. 냉동 과정에서 달걀의 단백질 구조가 변성되고 여기에 방부제가 첨가되면서 소화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65세 이후에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변성된 단백질이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동 볶음밥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서 위장장애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냉동치킨입니다. 튀긴 치킨을 냉동시켜 놓은 이 제품은 65세 이후에는 정말 치명적인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냉동치킨의 가장 큰 문제는 재가공된 닭고기와 트랜스 지방입니다. 시판 냉동치킨에 사용되는 닭고기는 대부분 기계로 발골한 닭고기 살코기를 재조합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뼈 조각, 연골, 그리고 각종 첨가물들이 섞여 들어갑니다. 여기에 튀김 과정에서 사용된 기름이 냉동 보관되면서 트랜스 지방으로 변질됩니다. 냉동치킨 100g에는 트랜스 지방이 평균 3에서 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트랜스 지방 섭취를 하루 2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하는데 냉동치킨 한 조각만 먹어도 이 기준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동맥경화를 직접적으로 유발합니다. 냉동 치킨의 나트륨 함량도 심각합니다. 한 조각에 평균 800에서 12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치킨에 뿌려진 양념 파우더입니다. 이 파우더에는 MSG, 인공향료, 그리고 각종 화학 조미료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7세 환자분은 일주일에 3번씩 냉동 치킨을 드시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280,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19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보니 주요 혈관 3곳이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시술로 생명을 구했지만 냉동치킨의 트랜스 지방이 혈관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냉동치킨을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로 재가열할 때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미 산화된 기름이 다시 고온에 노출되면서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이 대량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세포막을 파괴하고 DNA 손상을 일으켜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고온 가열 과정에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도 만들어집니다. 냉동치킨의 또 다른 문제는 항생제 잔여물입니다. 공장식 사육에서 자란 닭에는 각종 항생제가 사용되는데 이런 항생제 성분이 냉동 과정에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 항생제 잔여물이 장내 유익균을 파괴하고 항생제 내성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냉동치킨을 자주 드시는 노년층에서 장 건강 악화와 면역력 저하가 더 자주 관찰됩니다. 네 번째는 냉동 피자입니다. 간편한 한 끼 식사로 인기가 많지만 65세 이후에는 가장 위험한 냉동식품 중 하나입니다. 냉동 피자의 가장 큰 문제는 극도로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냉동 피자 한 조각에는 평균 800에서 11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한 판을 다 드시면 3000에서 40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이런 과도한 나트륨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고혈압과 부종을 유발합니다. 냉동 피자에 사용되는 가공육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페퍼로니, 살라미, 햄 등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대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보존료들은 체내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로 변환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했는데 냉동 피자 한 조각에는 이런 가공육이 15에서 20g씩 들어 있습니다. 냉동 피자의 치즈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냉동 피자에는 천연 치즈가 아닌 가공 치즈가 사용됩니다. 이 가공 치즈에는 유화제, 안정제, 그리고 인공향료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포화지방 함량입니다. 냉동 피자 한 조각에는 포화지방이 8에서 12g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작년 겨울 71세 당뇨 환자분이 저녁마다 냉동 피자 2조각씩 드시다가 심한 하지 부종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180에 110까지 올라가 있었고 심장 초음파에서 좌심실 비대가 발견되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까지 나와서 신장 기능 저하가 의심되었습니다. 냉동 피자의 과도한 나트륨이 신장과 심장에 동시에 무리를 준 사례였습니다. 냉동 피자의 도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간 보존을 위해 트랜스 지방이 첨가된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사용됩니다. 또한 도우를 부풀리기 위한 각종 화학 발효제와 유화제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첨가물들이 65세 이후 약해진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냉동 피자를 오븐에서 구울 때 생성되는 독성 물질도 심각합니다. 고온에서 가열되면서
아크릴 아마이드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피자 가장자리가 타면서 생기는 검은 부분에는 이런 발암 물질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이런 독성 물질에 대한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냉동 피자에 뿌려진 각종 허브와 향료에도 방부제와 색소가 첨가되어 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냉동식품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만두라도 왜 냉동이면 더 해로울까요?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냉동이기 때문에 더 해로운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존료의 문제입니다. 일반 만두와 달리 냉동 만두에는 장기 보관을 위한 각종 보존료가 들어갑니다. 소빈산 칼륨, 안식향산 나트륨, 그리고 프로피온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보존료들이 65세 이후 약해진 간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독성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영양소 파괴입니다.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서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이 대량으로 손실되고 단백질의 구조도 변성됩니다. 특히 냉동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얼음 결정이 세포막을 파괴해서 영양소가 더 많이 유실됩니다. 세 번째는 조리법의 문제입니다. 냉동식품은 대부분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하게 되는데 이때 마이크로파가 음식 분자를 진동시키면서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돌리면 비스페놀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호르몬이 음식으로 이행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 냉동식품 섭취 패턴을 조사해 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음식이라도 냉동식품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몸속 염증 반응이 확실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검사 수치로도 평균보다 2배 이상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었고 피로감이나 잔병치레도 더 자주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냉동식품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노년기에 먹어도 좋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냉동식품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65세 이후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냉동식품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동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냉동에도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한 브로콜리가 며칠 동안 상온에 보관된 신선한 브로콜리보다 비타민 C 함량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냉동 브로콜리에는 나트륨이나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 풍부해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냉동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찜기에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조금 뿌려서 마늘과 함께 볶아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65세 이후에는 하루에 브로콜리 100g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냉동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입니다. 냉동 고등어는 신선한 고등어와 영양가가 거의 동일하면서도 보관이 편리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서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냉동 고등어를 선택할 때는 양념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생선만 냉동한 제품을 고르세요. 양념이 발라진 냉동 고등어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는 굽거나 찌는 것보다는 살짝 삶아서 드시는 것이 소화에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삶은 닭가슴살 냉동팩입니다. 시중에 나온 냉동 닭가슴살 제품 중에서 첨가물이 없고 단순히 삶아서 냉동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노년기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감소증 예방이 중요한데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냉동 닭가슴살을 고를 때는 원재료명을 꼭 확인하세요.
닭가슴살 100%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고 나트륨이나 인공조미료가 첨가된 제품은 피하세요. 해동 후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채소와 함께 볶아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힙니다. 이제 냉동식품을 섭취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만 지켜도 냉동식품의 독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라벨을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냉동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원재료명과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100g당 4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고 MSG, 아질산 나트륨,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특히 원재료명에서 앞쪽에 위치한 성분일수록 많이 들어 있다는 뜻이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또한 유통기한도 중요합니다. 냉동식품이라고 해서 무한정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용 냉동고의 온도는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데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냉동식품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냉동식품은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섭취 빈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냉동식품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하로 제한하세요. 65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첨가물이나 나트륨이 체내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매일 냉동식품을 드시면 이런 성분들이 축적되면서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5세 환자분은 냉동만두를 매일 드시다가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냉동만두를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고 나서 6개월 후 신장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섭취 빈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냉동식품을 드실 때는 반드시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항산화 성분이 냉동식품의 독성을 중화시켜 줍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효과적입니다. 또한 양질의 단백질도 함께 드세요. 두부, 계란, 생선 등의 단백질이 간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냉동만두를 드실 때 두부 계란찜을 함께 끓여 드시고 냉동 볶음밥을 드실 때는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곁들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서 체내에 축적된 나트륨과 첨가물을 배출하세요. 특히 냉동식품을 드신 후에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냉동식품 하나만 바꿔도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분들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3세 이순영 할머니입니다. 이순영 할머니는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냉동 피자 2조각씩 드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압이 190에 95였고 혈압약을 3종류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순영 할머니의 식습관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 냉동 피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냉동 피자 대신 통곡물 샌드위치를 만들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통곡물 빵에 삶은 닭가슴살, 양상추, 토마토를 넣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린 간단한 샌드위치였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140에 85로 떨어졌고 혈압약을 2종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혈압약 1종류만으로도 혈압이 잘 조절되었습니다. 이순영 할머니는 냉동 피자 하나 끊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무척 놀라워하셨습니다. 현재는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전보다 훨씬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71세 박정호 어르신입니다. 박정호 어르신은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냉동 볶음밥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계셨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3%로 높아서 당뇨약을 3종류나 복용하고 계셨는데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었습니다. 또한 점심마다 냉동만두 8개씩 드시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박정호 어르신께 냉동볶음밥과 냉동만두 대신 현미밥과 구운 고등어, 그리고 나물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 위주 식단을 권했습니다. 현미밥 반 공기에 고등어 한 토막,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나물 반찬을 충분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점심에는 삶은 두부 150g과 브로콜리, 당근, 양파를 함께 볶아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7.2%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6.9%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당뇨약도 2종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만성 위염 증상도 함께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박정호 어르신은 냉동식품만 끊었을 뿐인데 당뇨 수치도 좋아지고 속도 편해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현재는 규칙적인 운동까지 병행하면서 건강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냉동식품 4가지는 냉동만두, 냉동볶음밥, 냉동치킨, 냉동피자입니다. 이 냉동식품들은 과도한 나트륨으로 인한 혈압 상승, 트랜스 지방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화학 첨가물로 인한 간신장 손상, 발암 물질 생성 위험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반대로 먹어도 좋은 냉동식품 3가지는 냉동 브로콜리, 냉동 고등어, 삶은 닭가슴살 냉동팩입니다. 이 냉동식품들은 첨가물이 없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한 안전한 식품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라벨을 확인하고 일주일에 1, 2회 이하로 제한하며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냉동식품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냉동식품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순영 할머니와 박정호 어르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냉동식품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편리함에만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냉동식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